악성갈비찜 만드는 특급 비법을 공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3년의 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오늘이 백로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되고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절기상으로는 여름이 어저께 딱 끝났네요. 네. 올여름 정말 힘들었죠. 정말 길입니다. 네. 아직까지도 네. 좀 더위가 남았잖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올 그 여름 동안에 그 힘들었던 기간을 잘 견뎌준 우리 몸이 고마워서 뭔가 좀 선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왜 환절기 때는 보약도 좀 드시고 그러잖아요. 네. 가을철에 쇠고기 어떨까요, 쇠고기? 아유, 그냥 눈이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데 이 소고기 말만 들어도 네. 뭔가 좀 이렇게 힘쓰고 싶을 때는 고기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도 막 어떤 신경 쓰이는 큰 방송 하고 나면 그날 저녁에 막 고기가 당기는 것 같고. 당기죠. 아, 고기 없이 못 살아요. 엄영수 씨 어떠세요? 엄영수가 네. 태어났다. 네. 뭐 하겠노? 줄 걷고 기쁜데 고기 먹어야지. 학교 입학했다. 뭐 하겠노? 고기를 먹어야지. 졸업했다. 기쁘잖아. 고기 먹어야지. 미팅을 했다. 뭐 하겠노? 고기 먹어야지. 결혼했다. 뭐 하겠어? 고기 먹어야지. 아이를 낳았다. 고기 먹어야지. 집 샀다. 고기 먹어야지. 이렇게 계속 먹으면 살이 안 쪄. 왜 안 쪄? 좋은 걸 먹었으니까. 안 쪄. 제가 평생에 쇠고기 싫다는 분은 못 봤어요. 예, 정말. 그러니까 저도 체질이 맞는 건지 네. 쇠고기만 이렇게 들게 되면 속도 든든하고 기운도 좀 나고 그러더라고요. 마당쇠처럼 기운이 나서 쇠고기인가요? 네. 그래서인지 어쨌든 네. 이게 왜 그럴까요? 그 가을철에 쇠고기를 먹어두면 좋다는 이유가 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좀 봐주시죠. 네. 환절기에 먹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아저씨가 웃고 있는데요. 네. 아저씨들에게 좋은가 보죠. 질 좋은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면역력을 높여준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환절기에는 감기 걸리기 쉽잖아요. 네.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 항체나 보체 같은 면역 글로불린이 많이 생성되면은 이제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면역 글로불린이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소고기 같이 완벽한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이 조성이 아주 좋은 그리고 풍부한 그런 소고기를 먹으면은 우리 몸속에서 면역 글로불린이 잘 생성돼가지고 면역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최근에 그 미국 ABC에서도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식품으로 소고기를 꼽았어요.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이유 보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림이 나왔어요. 요즘 수위가 높은데요. 아니, 근데 뭐 소고기를 먹으면 이렇게 되나요? 설마? L-카르니틴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감소시켜서 체중 관리에 좋다. 이게 진짜예요? 예, 그 카르니틴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 몸속에서 에너지는 탄수화물이나 지방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방을 에너지를 만드는 곳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카르니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르니틴이 원활히 잘 공급이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 몸에서 지방을 원활히 잘 태우게 될 거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그 지방이 몸에서 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적색육에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고기의 경우에서는 닭고기의 24배 정도 들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이어트를 위해서도 고기를 좀 드셔야겠죠. 아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통적으로 볼 땐 이 쇠고기나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제 몸이 무슨 산성 체질이 된다, 콜레스테롤이 높다, 살이 찐다 이렇게 돼 있어서 난 일부러 조금씩 먹었는데. 아니에요. 고기를 먹으면 오히려 살이 빠집니다. 고기만 먹으면. 그게 황제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그게 바로 고기만 먹으면 그렇거든요. 고기는 생물가입니다. 흡수돼서 이용되는 우리 몸속에서 이게 아주 높아요, 생물가가. 그래서 다른 식품하고 같이 먹으면 일단 고기 속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지방들이 먼저 소화돼서 흡수가 돼서 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들어오는 다른 탄수화물들이라든지 지방들은 그대로 다시 지방으로 전환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걸 안 먹고 고기만 먹으면 실제적으로 다이어트 살이 쪽 빠지게 되고요.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비만을 이끄는 식품은 고기가 아니라 달달한 탄수화물 가공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콜레스테롤 때문에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고기를 회피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계 질환이 유발된다는 거는 맞는데요. 우리가 먹는 식품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올리지 않는다.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게 최근에 이제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뭐 달걀 2개 이상 먹으면 안 된다. 예, 그랬는데 요즘은 그 기준들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는 거는
조금 잘못된 얘기니까 걱정 안 하고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네. 쇠고기가 뭐 간만 좀 만만하면은 좀 자주 먹을 텐데. 자, 네. 야 이거 저 느낌이 오죠 벌써. 네. 세 번째 볼게요. 칼슘, 철분 등 미네랄이 풍부하고 피로 해소, 빈혈, 우울증 예방에 좋다. 과거부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밥에 고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기, 특히 이제 그 중에 소고기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내가 뭔가 대접을 받았다. 오늘이 뭔가 경사스러운 날이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주위에서도요, 고기 즐겨 먹는 분들 중에서 우울하신 분들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빈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빈혈과 관련돼 있는 영양 성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철분, 하나는 비타민 B12인데요. 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기예요. 네. 적색육인데요. 특히 우리가 철분을 공급받을 때 고기 속에 있는 철분은 햄철이라고 해서 흡수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혈이 있다든지 또는 연세가 좀 드셨을 경우에는 고기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네. 저는 그 최근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다 이게 우울증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과학자들이 뇌 속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생성되면은 행복감을 느껴져서 자살률 같은 우울할 틈이 없다 그러거든요. 근데 이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의 전구 물질이 필수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 트립토판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고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조성이 좋고 또 풍부하다 그랬잖아요. 이 트립토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울할 때는 소고기 같은 걸 많이 드시면은 이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많이 생성해가지고 우울할 틈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사실 소고기 하면은 뭐 아버지 월급날이나 뭐 저희 상 받으면 엄마가 특별히 막 주시고 그래서 네. 항상 행복한 기억이 떠올라요. 근데 실제로 먹었을 때 성분이 또 행복하게 해준다니까 좋네요. 오늘 저희가요 뭘 준비했냐면요. 비싼 소고기 영양가 있게 먹는 방법이 아니고 소고기를 싸게 사서 맛있게 영양가 있게 먹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방송 보시다 궁금한 점은요. 문자, 카카오톡, 티봇으로 문의해 주세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인 이 쇠고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면밀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우리 건강법에 대해서는 그 섭생법에 대해서도 참 이설들이 많고 많잖아요. 네. 쇠고기, 그러니까 뭐 육식이 사람 몸에 좋다, 나쁘다, 채식이 좋다, 나쁘다, 갖가지 이설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저희가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쇠고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오해와 진실. 네. 첫 번째. 아유, 이게 트리플 A네. 고기는 발암 물질이다. 과거부터 이제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서 고기를 좀 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래된 연구 결과입니다. 이 암세포에 고기 추출액을 넣었는데 암세포가 증가하더라. 그래서 고기가 발암물질이다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얘기 하나가 좀 빠졌어요. 우리가 적은 양이나 일반적으로 먹는 양을 넣었을 때에는 전혀 그런 증상이 없다가 엄청나게 많이 넣었을 때 그런 증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OECD 국가 중에서도 고기 먹는 양이 가장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먹는 고기 수준으로는 고기는 발암물질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먹진 않네요. 나라별 비교를 보니까. 네. 예. 채식과 육식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채식으로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글쎄요. 네. 채소에도 단백질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백질은 양도 중요하지만 질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만큼의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고기는 점수가 100점이에요. 그러면 고기는 요만큼만 먹어도 됩니다. 근데 채소에 있는 단백질들은 점수가 20점이나 30점이기 때문에 그거의 2배, 3배를 먹어줘야지만 양을 맞출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채식으로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는 있으나 먹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드시는 것이 단백질 섭취에는 더 효율적입니다. 단백질의 질이 좋군요. 고기에 있는 게. 네. 네, 세 번째, 저분은 조금 아파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채식 오래 하면 암, 심장병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DNA로 바뀐다. 뭐 이런 뜻이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하루는 칠판에다가 DNA 는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필기를 막 하려고 했죠. 내용이 뭐냐, 불사신이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DNA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식을 많이 하거나 또 이렇게 어떤 식생활을 계속하면 그것 때문에 체형이 바꿀 수는 있지만 몸에 있는 DNA가 암이나 심장병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바뀐다는 건 잘못된 정설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여태까지요, 육식, 이 고기 그 기피증이 좀 있었어요. 예, 그걸 먹으면 뭔가 건강이 나빠지고 이걸 많이 먹으면 큰일 난다. 늘 그 고기를 보면 뭐가 위험하다는 생각을 자꾸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제가 저 잘못된 생각을 했네요. 그러면 채식하고 육식하고 비율을 어느 정도나 해야 될까요? 제가 고기 박사라서 그건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보통 영양학자들은요, 하루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단백질을 자기 체중의 1000분의 1g, 그러니까 70kg의 성인인 경우에는 70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라고 이렇게 권장합니다. 그런데 고기 속에는 20%가 단백질이거든요. 그러니까 고기 100g에는 20g 정도의 단백질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도 양질의 단백질이. 그러니까 70kg인 성인인 경우에는 한 350g 정도의 고기를 먹으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단백질을 고기로만 섭취하지 않잖아요. 뭐 두부도 먹고 뭐 다른 거에서도 이제 이렇게 단백질을 섭취하기 때문에 양질의 단백질을 고기로 섭취하는 양을 그러면 전체 섭취하는 단백질의 3분의 1만 하겠다. 그러면 하루에 한 150g 정도의 고기를 드시면 되는데요. 150g이 어느 정도냐면은 손바닥 크기만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 끼 다 드시지 마시고 한 3등분해서 아침에 50g, 점심 때 50g, 저녁 때 50g 이렇게 드시는 게 괜찮거든요. 근데 50g이면 얼마냐? 우리가 젓가락으로 한 두세 젓가락 정도 먹으면은 50g 정도의 고기입니다. 네. 그 정도 드시는 것이 가장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고기를 섭취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론은 좋은데 그냥 보통 저녁에 몰아서 한 200~300g 먹는 것 같은데 우리가 50g 나눠 먹는 노력은 좀 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하나 마련했는데요. 마트에 가면 굉장히 여러 종류의 소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어떤 소고기가 맛있을지 한번 맛을 보는 시간을 준비했죠. 네, 예. 네.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소고기를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부위는 똑같이 채끝살을 준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채끝살 부위가 구웠을 때 가장 연하고 부드러워서 고기 참맛을 많이 느낄 수 있는 부위거든요. 네. 제가 이게 어떤 쇠고기인지는 이따 가르쳐 드리고요. 네. 부위만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요걸 한번 제가 구워볼게요. 똑같이. 네. 일단은 여기도 한번. 예, 요것도. 네. 자. 예, 불이 들어왔고요. 자, 불이 이렇게 좀 들어왔으면은요. 자, 굽습니다. 고기를. 이제. 자. 요거 지금 그러니까 잠시만요, 자체의 선생님. 수분과 예, 기름만 네. 가지고 익어가는 거 이거. 네. 일단은 채끝으로 저희가 부위는 맞췄고요. 등급도 거의 같은 네, 다 같은 비슷한 등급이에요. 같은 네. 등급이고요. 이렇게 구워놓고요. 여러분 이 소리. 오페라의 저 아리아. 와. 이렇게 유혹적인 소리. 팬에 올렸을 때 이렇게 치직 소리가 나야지 네. 이게 제맛이죠. 고기가 제맛이 나죠?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저는 이게 어떤 이제 종류의 고기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같은 체급에 같은 등급 세 가지 고기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저희 시청자 궁금증 좀 받아볼까요? 냄새 정말 좋다. 자, 여러분들. 네. 가네요. 네, 단냄새가 볼게요. 나네요. 네. 네, 션이짱맘님, 딸 이유식에 소고기를 넣어주는데 그래서인지 아주 날아다녀요. 엄마는 힘드네요. 아이가 힘이 넘치니까 엄마가 네. 힘들다는 얘기인가 봐요. 요거 좀 네. 뒤집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제가 좀 뒤집을 거예요. 아, 네, 예. 역시 이게- 고기 박사라. 이 뒤집는 것도 다 방법이 있대요. 네. 요거 한 번씩만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다 한번 볼게요. 네. 3760님은 9살 딸이 고기만 계속 찾아요.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에 걸린다는데 이런 얘기가 있나요? 이제 고기를 못 먹게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채식주의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억지로 만들어낸 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나 돼지나 닭을 키울 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성장 촉진제를 막 주사를 막 놔가지고 이 고기 속에 그런 성장 촉진제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고기를 먹으면 어린 아이들이 성조숙증에 걸리지 않냐 뭐 이런 이제 말인데 이거는 좀 억치고요. 왜냐하면은 네. 성장 촉진제는 아무 때나 놓는 게 아니거든요. 비쌉니다.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소나 닭이나 그 성장이 촉진돼야 될 시기가 있거든요. 그때만 잠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네. 실제 고기 속에는 그런 물질이 남아 있을 수가 없고요. 또 설령 남아 있다 할지라도 저희가 도축이라든지 가공 과정에서 다 이렇게 검역 과정에서 다 검사를 해서 그런 건 시중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말은 현혹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안심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다음 것도 볼까요? 어떤 내용이 들어와 있을지. 영계백숙님. 술 빼나온 남편 다이어트 시킨다고 채소만 먹였는데 오늘 저녁엔 소고기 구워줄게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양질의 단백질의 중요성을 이제 아신 거죠? 그런데요. 예. 그 제가 아까 비만이 네. 달달한 탄수화물이라고 했잖아요. 고기만 드셔야 되는데 고기 드시면서 다른 거 뭐 소주라든지 뭐 이런 거 드시면 그게 다 탄수화물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비만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고기 드실 때는 고기에 집중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네. 자, 너에게님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잘 안 먹는데 이럴 때는 아예 안 먹. 네. 소화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할까요? 소화제랑 같이 드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고기하고 같이 먹으면 좋은 성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같은 경우는 새우젓 같은 것이 소화를 시키는데 소화 효소를 많이 품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궁합이 맞는 것을 드시면 좋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구워 먹는 것보다도 이렇게 잘게 썰어서 소화하기 쉽게끔 이렇게 요리, 조리, 엄마의 솜씨를 발휘해서 그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쇠고기가 다 구워졌어요. 다 됐죠? 구워지고 네. 있죠? 네. 가시죠. 한번 잡숴 보시겠어요? 네. 젓가락 저기 네. 있어요. 자, 제가 부위는 똑같은데 제가 네. 어떤 소고기인지는 아직 안 가르쳐 드렸어요. 네. 네, 하나씩 한 점씩 먼저 아이, 잡숴보세요. 저 다들 좀 드시죠. 네. 엄 선생님 뭐 그쪽부터 드실래요? 이게 이 번호가 1번, 2번, 3번이에요. 네, 1번, 2번, 3번이에요. 네, 네, 3번부터 먹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좀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자, 이렇게 요게. 돼 있고요. 이렇게. 네. 요거 좀 약간 그 레어 미디엄 정도. 네. 요걸 해서 붉은기가 있는데요. 고기는 대체로 저도 이제 먹어보겠습니다. 질기죠. 여기 1번이고요. 1번. 네. 1번. 요거 2번이에요. 괜찮은데요? 그리고 1번은 그냥 뭐 이렇게 씹으니까 네. 육즙이 좀 무슨 물방울이 탁탁 터지는 것처럼 네. 즙이 막 흘러나와요. 저 육즙이 좀 네, 모아져 네. 있었죠. 그거요? 네. 그냥 너무 부드럽고 야 무슨 스폰지를 씹는 것 같아요. 요건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이게 난 이거까지 먹어봐야지 알겠어. 네.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맛보느라고 좀 말이 없었는데 네. 1번, 2번, 3번. 네. 1번은 그 실크나 곰단 같은 느낌. 네, 네. 세련되고 네.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요. 네. 2번은 그 몸에 촥 달라붙는 그 면 셔츠.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일단은 그게 지금 그러면 저는 네. 네. 그 3번은 네. 얘는 냉동실 들어갔다 나온 고기예요. 이건 제가 정확히 알겠어요. 네. 네. 먹었을 때 그 육질이 한번 얼렸다 녹은 고기 같은 느낌 나고 지금 1번, 2번은 저는 육즙이 맛이 많이 나와요, 거의 그래서. 비슷해요. 예. 네. 약간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쵸? 네, 두 개 다 맛있어요. 두 개 다 맛있어요. 네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네. 자, 1번은 뭐냐면요. 바로 네. 유구예요. 아. 1번이 유구. 그 다음에 2번은 네. 한우예요. 그래요? 네. 1번과 2번이 한우와 유구인데 지금 별로 맛 차이를 못 느끼신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육즙면에서 괜찮았어요. 네. 그 다음에 3번은 뭐냐면 바로 수입 쇠고기예요. 근데 요거는 아까 냉동이시라 그랬는데 냉동이라고 하셨는데 네. 냉동은 아니고 냉장이에요. 냉장이요? 네, 근데 냉장이에요. 육즙이 약간 좀 덜한 느낌이 좀 살짝 네. 들었는데 근데 이유는 예. 모르겠네요. 예. 이렇게 고기가 좀 맛있게 구워지려면 제가 좀 고기를 잘 구웠죠. 네. 이렇게 맛있게 구워지려면 원재료도 좋지만 네. 굽는 솜씨가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이유가 있어요. 한 4가지 정도만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게 뭐냐면 바로 네. 후라이팬이 좀 넉넉해서 고기가 후라이팬 안쪽에 탁 안착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불 조절을 했을 때 네. 고기가 골고루 다 익혀지게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고기에 육즙이 올라오면 딱 한 번만 뒤집으셔야 돼요. 그래야 고기가 훨씬 더 맛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아까 지글지글 소리 막 났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팬을 굉장히 뜨겁게 달군 다음에 고기를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 고기 안에 있는 육즙을 탁 모아주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많이 스테이크로 잡수시는데 그럴 때는 약간 좀 딱딱하다.
아니면 약간 조금 부드럽다, 아니면 훨씬 더 아까 핏빛이 보여서 조금 더 연하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게 본인의 기호에 맞춰서 잡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생각보다 이건 이제 그 박조 아나운서가 혹평을 좀 했던 곡이고요. 네. 근데 그 한우랑 유구랑 네. 맛이 차이가 저는 오히려 이게 나요. 이제 그래요? 육즙이 많이 배어 나와서. 나으신 것 같아요. 둘이 저는 거의 둘 다 괜찮았어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비슷했어요. 네. 약간 혼돈이 왔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박주 아나운서의 입맛에 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 금방 수입 소고기라는 걸 알아봤는데 저는 냉동육인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냉동육은 냉동시켰다가 빠져나오면 이제 육즙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고기가 좀 약간 퍽퍽하고 질기게 네. 느껴질 네, 네, 네. 거예요. 근데 냉장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수입육은 냉장육도 냉동육 못지않게 육즙이 많이 빠져나옵니다. 왜냐면은 냉장육으로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진공 포장을 해갖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진공 포장이라는 게 이제 고기 속에다가 진공압을 딱 잡으니까 육즙이 쭉 빠져나오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박주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고기가 좀 이렇게 그랬군요. 퍽퍽하고 질기게 느껴진 것 같아요. 박장금이로. 대신에 이제 자신 있게 냉동육이라고 했는데 냉장이라고 해서 지금 창피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요. 아니야.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유구가 지금 신기해요. 유구. 예. 그 유구하고 뭐예요? 한우는 전부 다 냉장육입니다. 국내산이거든요. 국내산 소고기는 이제 냉장육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얼릴 틈이 없어서 육즙이 아주 잘 품고 이게 보수력이라는데 보수력이 아주 좋아서 육즙을 잘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렇게 스테이크로 구웠을 때에는 크게 맛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등급 한우 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블링이 좋은 많은 원, 투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방 맛이 많기 때문에 더 맛있게 느낄 수 있지만 같은 등급의 유구나 한우를 이렇게 스테이크로 해서 구워 먹으면은 그렇게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습니다. 근데 고기 좋아하는 저도 사실은 유구라는 이름은 좀 생소해요. 네. 유구가 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헷갈리시는데 국내산 소고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한우고기, 젖소고기, 유구고기 이렇게 나눕니다. 한우고기는 다 아실 거고요. 네. 젖소고기는 이제 젖자는 소거든요. 이게 이제 홀스타인이라는 품종의 고기인데 얼룩소 있지 않습니까? 점박이 얼룩소 그게 이제 젖소고기예요. 젖소고기는 젖을 짜야 되니까 젖이 있으니까 당연히 암컷이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 홀스타인이 새끼를 낳으면 암컷도 낳고 수컷도 낳을 거 아닙니까? 반맛이 나요. 그러면 이제 이 암컷은 젖소고기로 이제 젖자는 고기로 가는 거고 수컷은 비육소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소고기 생산을 위해서 고기소로 전문적으로 키운 겁니다. 그래서 유구는 젖소하고 성별이 틀릴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사용 목적이나 방법 면에서 확실한 차이가 있습니다. 젖소고기가 유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유구고기를 젖소고기라고 말하는데 유구고기가 그 말 때문에 많이 섭섭해하고 화내합니다. 젖소고기는요. 일반적으로 송아지를 3번, 4번, 3산, 4산, 5산까지 이렇게 낳은 그 할머니 젖소. 할머니 젖소를 이제 잡은 게 젖소고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할머니가 되면은 근육량이 줄어들고 결체 조직 함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질기고 맛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유구고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수컷이잖아요. 수컷을 아직 결혼도 안 한 수총각 근육량 좋은 이런 수총각 고기다. 그래서 고기가 담백하고 지방 함량이 별로 없어 담백하고 맛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맛있게 먹은 게 조금 미안하긴 한데 일단 맛은 있었어요. 예. 꽃도 못 피워보고 뭐 이렇게.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정말 그 맛이 뛰어나거든요. 가격 대비 요즘에 이제 가성비라는 말 많이 하는데요. 유구가 이래서 품질이 좀 인정받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도축 즉시 냉장 유통하고요. 그리고 수입 쇠고기에서 느낄 수 없는 신선한 맛이 강점이죠. 예, 맞습니다. 냉장육하고 냉동육의 맛 차이는 이제 우리나라 분들도 많이 알고 있어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기 전공하시는 분들은. 고기 속에서 물이 빠져나오면 고기가 퍽퍽해지고 질겨집니다. 그 고기 속의 물을 육즙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고기가 그냥 빠져나온 게 아니라 고기 속에 있는데 물이 얼제잖아요. 한번 얼 때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에 세포들이 다 깨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불판 위로 올라가면은 육즙이 주주주주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고기가 퍽퍽해지고 질겨지는 겁니다. 근데 수입 소고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90% 정도가 냉동육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냉동육으로 장기간
들어왔다가 이제 시판되면서 이제 녹여서 이렇게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하지만 국내산 특히 유구고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거의 냉장육으로 유통된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의 맛만큼 그렇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 볼게요. 유구. 이래서 맛있다. 사육 기간이 짧아서 육질이 연하고 담백하다. 닭도 뭐 연계가 부드럽다고 하더니 예. 소도 그래요? 맞습니다. 보통 이제 가축이 자랄 때 성장 순서를 보면 먼저 뼈가 자랍니다. 뼈가 자라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자라고 마지막에 이제 지방이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도 이팔 청춘이 지나면은 피부가 푸석푸석해지고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소도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체성장이 완료가 되는 게 이제 보통 소 같은 경우는 18개월에서 20개월, 24개월 요 정도면 이제 완료가 되거든요. 딱 유구가 그렇게 이제 뼈하고 근육하고가 완료가 되고 지방이 약간 축적되려 그럴 때 요때가 이제 출하해서 도축합니다. 그러니까 고기 속에 그렇게 지방은 많지 않지만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주 고단백, 담백한 맛을 수총각의 담백한 맛 이거 즐길 수 있는 게 유구의 특징입니다. 예. 이유가 풀려서 저 아까 1번 고기가 이렇게 육즙이 있는데 이렇게 담백하면서 좀 부드러웠던 그 맛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예. 진짜 신기하네요. 네. 세 번째, 이래서 맛있습니다. 예. 볼게요. 쇠고기계의 가성비 아까 얘기했는데 가격표 보면서 기분이 좀 좋아지죠? 예, 소고기의 가성비 하면은 이제 한우 고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소고기의 맛은 첫째 맛은 지방에서입니다. 마블링. 첫째 맛에 마블링이 확 오거든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단백질의 구수한 맛이 받칩니다. 지방은 고소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고소한 그런 소고기 지방 맛을 즐기겠다고 하면은 마블링 좋은 한우 고기 이렇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수한 단백질의 맛을 한번 즐겨보고 싶다 그러면은 잘 숙성된 유구 고기 이렇게 먹으면은 충분히 그런 구수한 소고기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으로 놓고 보면 등심 비교를 해보면요, 네. 마블링 아주 좋은 한우 고기에 비해서 절반 가격에 절반 가격이요? 유구 고기를 드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잘 생각하면 정말 좋네요. 네. 보통 그 회라든가 이제 우리가 이 고기 먹을 때요. 네. 숙성시켜서 먹는 경우가 많아요. 예. 맞아요. 숙성을 시켜서 먹으면 더 뭐 맛있고 영양이 좋다. 예. 근데 그 유구도 그렇습니까? 그럼요. 유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우리가 먹기 위해서 키워진 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냉장육이라 굉장히 신선하고요. 먹기도 굉장히 좋은데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냉장 유통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맛있게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요게 집에서도 얼마든지 숙성을 시켜서 드실 수가 있거든요. 바로 집에서는 진공 포장을 하는 방법이에요. 저렇게 화면에 나온 그렇군요. 것처럼 예. 진공 포장을 해서 우리가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고 맨 아래 채소 칸에다가 보관을 해놓으면 보통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 보관을 하면 훨씬 더 맛있게 숙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이제 향신채, 향신료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네. 우리가 이렇게 웨데이징이라 그래갖고 아마 아까 저 방법을 웨데이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습식으로 한 고기 숙성이에요? 숙성은 우리가 향신채라든지 향신료라든지 소금, 후춧가루 뭐 이런 것들 넣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추석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산정용 고기 많이 사시죠. 근데 산정용 고기 사실 때 훨씬 더 연하게 먹는 방법은 바로 배, 키위, 파인애플 같은 과일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가장 보편적인 게 바로 배예요. 이 배는 고기 단백질을 굉장히 연하게 하는 연육제 작용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배즙이라든지 아니면 배를 숭덩숭덩 썰어서 같이 좀 재워놓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시면 굉장히 맛있는 유구를 아주 맛있게 더 드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추석이 바로 뭐 코앞에 다가와 있는데 이럴 적에 이런 유구를 사용하면 훨씬 더 네. 경제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새 장바구니 물가가 좀 비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머니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너비아니 같은 경우도 유구로 준비해서 굉장히 맛있게 드실 수가 있는데요. 조리법은 똑같아요? 네, 조리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네. 숙성을 잘 시키는 방법, 바로 배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앞에 지금 이 너비아니를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이거 어느 부위로 해야 돼요? 너비아니 같은 경우에는 등심으로 보통 많이 하는데 아주 연한 부위인 채끝살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부채살 부위도 가능하고 아니면 살치살 부위도 가능합니다. 근데 네. 보통은 등심으로 대부분 많이 하죠. 그래서 이 너비아니 유구를 구입을 하셔서요. 네. 이렇게
그 고기망치질이나 아니면 칼등으로 좀 나긋나긋해서 약간 연하게 만드세요. 그러고 다지는 난 거예요? 다음에 네. 다지는 게 아니라 좀 두드려주는 거죠. 아무래도 고기의 힘줄을 약간 두드려주면 좀 연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제가 아까 배즙 말씀드렸잖아요. 요거구나. 예, 요 배즙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저희 집에서는 충분하게. 키위랑 배즙이랑 같이 쓰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래요? 근데 쇠고기에는 키위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연육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고기 결이 완전히 부서질 수가 있으니까 그거 예.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청주도 같이 좀 넣어주세요. 청주. 네. 배즙, 청주. 네. 이렇게 해서 요걸 잠시 재워두세요. 그러면 아무래도 고기가 충분하게 연해지거든요. 여기에다가 네. 뭘 하냐면 우리가 양념장을 만들어요. 간장, 간장. 그다음에 요게 이제 매실청이에요. 예, 매실청을 넣게 되면 훨씬 더 고기 육질이 좀 부드러워지죠. 그다음에 참기름 넣고요. 참기름. 그래서 요걸 잘 섞어요. 그리고 여기에 다진 마늘만 좀 넣고요. 왜냐하면 제가 구울 거기 때문에 다진 파를 넣게 되면 쉽게 타게 되겠지요, 고기가. 그래서 후춧가루 넣어서 이렇게 잘 섞으세요. 후추가 들어가는구나. 네, 이렇게 잘 섞어서 이렇게 하면은 약간의 핏물도 이렇게 좀 빠지게 돼 있거든요, 고기가. 그럼 요거를 이렇게 살짝 빼고. 네, 빼주세요. 네. 그러면 여기 안에 지금 배즙의 맛은 다 배어져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준비한 양념장을 넣고 아, 지금 몇 시간 정도 재워놓은 거죠? 보통은 집에서는 배즙에다. 배하고 청주에다가는 30분, 그다음에 이렇게 간장 양념에다가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30분. 재워 놓으시면 되거든요. 두 번 나눠서 재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야지만 훨씬 더 고기가 아주 부드러워요. 그래서 요거를 재우는데 안 자는 애가 있네 저기. 아주 조금 눌러서 넣어야 돼. 넣어야 돼. 누를까요? 어머나. 자, 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후라이팬 네. 달군 것에다가 제가 구워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간단하네. 네, 아주 간단하죠. 그러면 요거 가지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제상에는 이렇게 너비아니를 올리는 게 아니라 보통 산적을 많이 올리는데요. 요거는 이제 추석 때 많은 손님 오시거나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드실 때 아주 맛있는 그런 메뉴 중에 하나죠. 네, 제가 좀 네. 구워볼게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배즙은 국물채 먹는 요리일 때랑 국물채 먹지 않는 요리일 때 약간 다르게 쓰는 예, 거예요? 우리가요 국물채 네. 먹는 갈비찜 같은 경우에는요 네. 배를 갈아서 건지까지 다 같이 쓰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구워 먹는 그래서 좀 깔끔하게 먹는 너비안이라든지 아니면 구이 이런 데다가는 배즙만 넣으시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요리에는 배즙이 어울리긴 하더라고요. 제가 키위를 갈아 넣어서 그렇죠. 약간 신맛이 조금 나가지고 예, 조금 애매했던 때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육으로 고기 굽는 소리 들리네요. 지금 너비안이 지금 굽기 시작하셨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요. 저희가 그 사이에 우리 유구가 얼마나 위생적으로 잘 길러지고 있는지 농장으로 소구경 좀 다녀오겠습니다. 와, 익는다, 이거. 대구에 위치한 한 농장. 이곳에 오늘의 주인공 유구가 있다는데요. 그런데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아무리 봐도 생김새가 젖소 같은데요. 유구란 수송아지들이 태어나서 것을 하여 고기소로 점적으로 사육되는 것을 유구라고 합니다. 유구는 성장 속도가 빠른 것이 특징인데요. 30개월 정도의 사육 기간을 갖는 타 품종에 비해 20개월 정도의 사육 기간을 거쳐 출하됩니다. 유구는 약 20여 개월에 만에 출하가 되니 육질이 아주 연하고 풍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단백 저지방이라고 하여 요즘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높으며 가격이 아주 저렴하여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유구가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맛은 기본, 단백질과 각종 미네랄이 풍부한 유구. 어떻게 길러져 우리 식탁에 어떻게 오르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 365일 청결함을 유지한다. 소들의 건강을 위해 청결함은 기본. 출입할 때 방제목은 필수고요. 방역 또한 철저히 이루어진다고요. 두 번째, 몸에 좋은 사료들로 영양 보충하기. 오전 11시 30분, 유구들의 점심시간인데요. 보기엔 평범해 보이는 이 사료. 알고 보면 건강식이라는데요. 제 배합 사료에는 칼슘과 미네랄과 생제를 첨가하여 다른 가축에 비하여 아주 더 튼튼하다고 생각합니다. 유구가 풀만 먹고 자랄 경우 성장이 늦고 비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이곳은 옥수수, 콩 등 곡물로 만든 사료를 먹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농장 곳곳에 놓아둔 미네랄 블록은 소의 육질 형성에 도움을 주고 유구가 핥으면 무기질, 비타민 등을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스트레스 없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한다. 오후가 되자 갑자기 분주해진 농장. 한 달에 한 번 있는 톱밥 작업을 하는 날인데요. 톱밥을 깔아 푹신하게 만들어주면
유구의 관절 보호는 물론 유구의 기분까지 업업. 유구 사육하는데 정성이 정말 많이 들어가죠. 이렇게 키운 유구들 건강함의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에 노란색 기표가 보듯이 달려 있습니다. 저걸 인터넷으로 생산 이력기를 조회하면 어디서 사육되고 언제 태어나고 출하할 때는 어디서 출하되고 등급이 뭐 나왔는지 또 몇 킬로 지육이 몇 킬로 나오는 건지 다 상세히 나오는, 쉽게 얘기해서 사람으로 얘기하면 주민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고기 이력제라고 해서 한우처럼 유구 출생부터 판매까지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마블링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건강한 유구 탄생 비결 중 한 가지. 출하가 되면 관장에는 합격 도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구는 초록색, 젖소는 청색, 한우는 빨간색. 이 도장 색깔만으로도 한우와 유구와 젖소가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몰랐던 유구 성장 과정 이제 확실히 아셨죠? 이야, 저 유구를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어내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저걸 어디서 저걸 사야 될까? 저기 요번 추석 때는 저걸 좀 써야 되겠는데 우리 동네 마트에서는 저게 안 보입니다. 안타깝게도요, 유구 판매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제 그런데 실제 우리 동네 근처에 유구 판매점이 어디 있을까 알아보려면요, 유구 자조금 협회라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유구 자조금 협회 치면은 유구 자조금 위원회를 치면은 그 홈페이지가 뜨거든요. 그 홈페이지에 확인해 보시면은 우리 동네 근처에 유구 판매점이 어디 있는지 전국적으로 다 있거든요. 이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게 안타까운데 우리나라 한우 사육 두수가 한 250만 두 되거든요. 근데 유구는 13만 두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그 시식할 때 봤잖아요. 같은 등급이면 한우하고 맛 차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거의 거기서 거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수입육보다 유구를 더 찾아주시면은 유구 사육 두수도 늘어나고 더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네. 여기 좀 봐주세요. 진짜 이야. 오늘 전 냄새를 배부르네요. 네. 네. 우리 자. PD는 또 운에 울어. 아이고. 자, 요거에다가요, 지금 이렇게 너비아니를 저희가 다 구웠는데요. 여기에다가 그냥 요것만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실파는 탈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뿌린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파를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정말 그리고 이쁘죠? 너비아니의 가장 맛있는 식감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잣이에요. 잣가루를 좀 이렇게 듬뿍 뿌려주세요. 세상에. 자, 그리고 뭐 나서 활용 점정. 네, 여기에다가 실고추, 빨갛빨간 실고추까지. 실고추. 그럼 약간 매콤한 맛이 조금 씹히겠죠. 예술이다. 이렇게 해서 진짜 통깨 맛있겠다. 약간 이렇게 해서 너비아니 이렇게 완성하시면 손님들 오셔도 아주 만족스럽고요. 그다음에 네. 드시는 분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한번 잡숴보시겠어요? 이보은 선생님은 이렇게 맛있는 걸 만들어 놓고서 맛을 본인 직접 보셔야죠, 한번. 네. 이 따뜻한 마음 하면서 정말. 저도 한번 볼까요? 네네네. 네. 선생님 한번 잡숴보세요. 먼저 아유, 하세요. 잡숴보세요. 네. 네. 아유, 막 여기저기서 비명 손님 지르시고. 먼저? 네. 근데 저까지 먹으면 진행은 누가 하죠? 어떡하지? 일단 뭐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아우, 제가 했는데 맛이 너무 좋은데. 정말 보람이 맛있네요.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배향이죠, 이거. 네. 배향이 살짝 묻어나는 게. 네. 일단은 씹히는, 유구 맛이잖아요. 담백하고 부드럽고 괜찮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씹힐 때마다 이 조직감이 굉장히 좋아서요. 뭐 진짜 가성비 치고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장바구니를 훨씬 가볍게 할 수 있는 그런 고기 부위예요. 네, 오늘 기잡하신 거 드시니까 어떠세요? 네, 평점을 좀. 10점 만점에 10점? 인정하겠습니다. 네. 말할 별을 말할 틈을 안 줘요. 네. 계속 땡겨요. 그러니까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추석 때 우리 집에 한번 모실까? 네. 자, 전화가 한 통 와 있는데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산에 사는 김혜숙입니다. 네. 명절이 다 돼가지고 냉장고 정리하는데, 냉동실에 그 소고기를 보니까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건 3개월이 지난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4개월이 지난 것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냉동실에 놔서 먹어도 괜찮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가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냉동육은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기를 냉동고에 넣어놨으니까 미생물이 안 자라겠지. 맞습니다. 미생물 안 자랍니다. 네. 그래서 안 썩어요. 하지만 냉동 상태에서는 지방의 산화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지방 산패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방 산패가 심해지면 이제 도저히 먹을 수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냉장육의 유통기한은 미생물이 부패해서 썩냐 안 썩냐 요걸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냉동육의 유통기한은 지방의 산패가 일어났느냐 안 일어났느냐, 지방이 산패가 일어났다는 것은 지방 산화물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냉동육에는 지방 산화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방 산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의 건강에도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냉동육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두 달 이상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은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강아지 먹이는 건 괜찮을까요? 그렇죠. 좋아할 것 같네, 그렇죠? 예, 네. 또 뭐 궁금한 거? 예. 그리고 제가 직장을 다니니까 아마 오다 가다 산 것 같아요.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소고기 보니까 국내산 유구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고, 또 어떤 건 이게 가로 열고서 유구 호주산 이렇게 써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심하게 말하면 사기입니다. 유구 호주산 이런 표기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유구 호주산 이렇게 써 있으면은 이거 안 먹는 게 없습니다. 정체불명의 고기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식육 판매점의 표시법은 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정확하게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산이면 호주산이지 유구 호주산이 어디 있습니까? 유구는 국내산 표기법에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육을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기 위해서 현혹시키기 위해서 쓴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입육은 냉동육이거든요. 냉동육을 이제 수입해 와가지고 다시 녹여가지고 냉장육처럼 판매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국내산 유구하고 수입육하고 판매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국내산 유구를 사실 때는 항상 냉장육으로 사셔가지고 딱 먹을 만큼만. 그래가지고 딱 드시고 냉동시키지 마시고 딱 먹을 만큼만 사서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맞아요. 바쁘니까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작년 추석 때도 어떤 고기가 나오고 이런 거니까. 네, 또 챙기셨으면 좋겠네요.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공감되는 질문이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궁금증들 만나보겠습니다. 코스모스님, 고기 굽는 법까지 잘 알았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7937님은요, 유구 파는 곳이 주변에는 없네요. 유통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예.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예, 들국화님, 마블링이 좋아야 비싸고 맛있는데 딸이 마블링 많은 고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마블링 있잖아요. 근내지방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방 나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비계덩어리 나쁘다 이렇게 하는데, 비계덩어리라고 말하는 것은 요 체외지방 이쪽에 이쪽이 이제 체외지방, 이게 이제 그 비계덩어리거든요. 마블링이라고 하는 근내지방하고 이 체외지방은 지방산 조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맛도 다릅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다릅니다. 비계하고. 그래서 실제 이제 마블링 속에는 근내지방 속에는 건강에 좋은 단가 불포화 지방산이라 그래요. 원래인산 함량도 아주 높고 맛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이번에는요, 또 어떤 궁금증이 있을지 볼까요? 네, 한번 더 볼까요? 뀨맘맘님. 냉동실에 고기를 넣었다 해동하면 맛이 없고 질깁니다. 해동을 잘못해서 그런 건가요? 혹시 맛있게 녹이는 법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혹시, 예. 네, 보통 이제 냉동실에 고기를 저희가 많이 얼려놓잖아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고기를 해동시킬 때 밖에다 그냥 꺼내 놓으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리하기 한 2-3시간 전에 냉장고에서 아주 그 저온으로 해동을 시켜야 굉장히 고기의 육질이 굉장히 연해지고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주의드릴 점은 해동한 고기를 다시 한번 얼렸다 다시 드시면은요, 그건 안 되니까요. 절대로 한번 해동한 고기는 바로 다 만들어 잡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일한다고 한 번에 많이 사서 얼리지 마시고 딱 먹을 만큼만 생으로 드시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냉동육을 맛있게 드시는 방법에서 해동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냉동시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냉동을 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가급적 빨리 냉동을 시키는 게, 그러니까 얼리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 안 돼요. 그래서 냉동실에 가장 그 냉기가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다가 넣어두는 것이 네. 냉동육을 맛있게 먹는 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이렇게 잘하세요. 잘 배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예, 쇠고기 몸에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좀 이제 꺼려지는 부분들이 솔직히 있거든요. 그래서 쇠고기를 건강하게 먹는 법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방을 쏙 뺀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볼까요? 지방이 적은 부위를 먹어라. 그러면 되네요. 그 소고기의 부위마다 지방과 단백질의 함량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를 골라 드시면 되는데요. 그 앞에 표를 잠깐 보시면은요. 그 등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단백질이 20%인데 지질이 11%예요. 그런데 목심 같은 경우는 단백질이 17%인데 지질은 2.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백질과 지방의 비율을 한번 수치를 만들어 봤는데요. 목심이 이제 8이죠. 그러니까 지방의 8배의 단백질이 들어있는 부위고요. 가장 낮은 부위인 뭐 등심 같은 경우는 단백질하고 지방비가 1.8.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은 거죠. 그래서 지방이 많은 부위는 일반적으로 구이나 직화가 직접 됐는 부위에 적합하고요. 대신 지방이 없는 부위는 우리가 이제 국거리랄지 아니면은 조림 같은 거에도 적합해서 자기한테 맞는 부위를 골라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고기 부위는 말이에요. 설명해 줄 땐 알아. 돌아서면 또 잊어버려. 어디가 어딘지 그 구별을 못하겠어.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고기 부위들은 아주 좀 복잡한데 크게 대분할육으로 소고기를 10개로 나눕니다. 등심, 채끝, 목심, 우둔, 설도, 양지, 갈비, 앞다리, 사태 뭐 이렇게 10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이 각 그 대분할육은 다시 소분할육으로 나눠서 소분할육이 39개입니다.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39개로 나눴다라는 말은 39개의 부위의 맛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맛 차이를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맛만 다르냐 영양 성분도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좀 비싼 부위라고 할 수 있는 등심이라든지 채끝, 갈비 이런 거는 근내 지방의 함량이 많다 그랬잖아요. 마블링이 환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구워 먹으면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여기 좋아하시나 봐요. 예. 근데 양지 부위 같은 경우 있잖아요. 뱃살이 양지 부위 같은 경우도 7개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7개 부위 중에서 뭐 차돌박이라든지 엎진살, 치맛살 같은 부위는 지방 함량이 많아서 이런 것도 구워 먹어도 괜찮은 그런 부위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우둔, 설도, 앞다리, 사태 이런 부분은 근내 지방 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근육이 결이 좀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얇게 썰어서 불고기감으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장시간 삶거나 찜이나 뭐 수육 같은 거 이런 거 해 드시면은 괜찮습니다. 그 어디 가서 뭘 먹을 때요. 네. 저 체크살 주세요. 네. 체크살, 차돌박이 주세요. 그러면 네. 뭐 전문가 같잖아요. 좀. 그거보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그 부위를 정확히 몰라요. 네. 어디 붙어 있는지는 알고나 먹어야지 그걸. 네,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체크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체크살 지금 물어봤는데 네. 제가 제 등을 놓고 얘기하면은 등 쪽으로 이제 척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앞쪽이 목심입니다. 목숨 이제 이렇게 소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운동량이 많잖아요. 질겨요. 지방 함량이 없습니다. 이 목심은 좀 그렇고요. 목심 뒤쪽으로 이제 등심이 쭉 있겠는데 마지막 갈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 흉축, 갈비뼈를 해서 요 앞쪽이 등심이고 이제 요추라 그러죠. 요 뒤쪽이 채끝입니다. 그래서 채끝은 단일 근육이고 이 앞쪽 등심으로 가면은 근육들이 꽃등심 같은 거 보면 근육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등심도 이제 4개로 나누는데 위쪽에 있는 게 살치살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네. 부드럽고 녹는 그 39개 부위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가 이 살치살입니다. 지방 함량이 마블링이 가장 좋은 부위가 이 살치살입니다. 그럼 이제 식당 가자마자 살치살 내오세요. 딱 이러면은 제일 비쌉니다. 비싸구나. 정말 살살 녹긴 하지만 또 네. 기름기가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을 또 섞어 먹어야 되고요. 지방이 적은 부위를 또 먹어야 되니까. 오늘의 주제가 참 골고루 먹어야 이 주제가 이거죠. 맞아요. 두 번째, 쇠고기 건강하게 먹는 법. 네. 굽기보다 삶거나 찜으로 먹어라. 구워 먹어야 제맛이라면 숯불보다는 프라이팬. 이제 마블링의 얘기를 잠깐 하면요. 마블링이 잘 들어가 있는 부위는 지방 함량이 많다 보니까 숯불에 직접적으로 닿아서 지방이 제거가 돼도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위는
삶거나 찌시게 되면은 오히려 조직이 뭉글뭉글해져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드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지방 함량이 낮은 부위, 아까 말씀드렸던 부위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냥 구워 드시면 너무 질겨지게 됩니다. 지방이 적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건강하게 먹는 방법이 삶거나 쪄서 드시면 되는 거죠. 네. 여기서 한 가지 주의점은 삶거나 쪄서 드셨어요. 그러면 그 국물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든 이용해서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도 육즙과 같은 맛있는 성분이 많이 있으니까 꼭 챙겨 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 번째 보겠습니다. 고기를 굽고 있는데요. 150에서 160도 중불에서 조리하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기가 많이 탔다 그러면은 그 발암물질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생깁니다. 근데 이것이 높은 온도에서 직접적으로 닿았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150에서 160 정도의 좀 낮은 온도 아니면 직화가 아니고 후라이팬 정도로 한번 걸르는 정도에서 구워주실 때 이런 것들의 생성이 가장 억제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쇠고기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이겁니다. 참기름, 들기름, 그리고 생강, 깻잎, 양파 등의 채소와 함께 먹어라. 예. 그 고기가 참 좋은데 없는 성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비타민 C와 식이섬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이제 채소랑 같이 먹었던 거고요. 영양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드셨습니다. 또 마블링이라고 하는 지방이 좋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포화지방산이 많은데 참깨나 들기름과 같은 것들은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살짝 같이 먹어줬을 때 영양적 균형이 매우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과 같이 먹어줬을 때 영양적 균형이 좋고 어떻게 보면은 소고기가 들어와서 자기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게 도움을 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고기를 건강하게 먹는 법 알아봤는데요. 채소도 네. 곁들이면서 건강하게 찜으로도 먹을 수 있고 명절에 네. 먹을 수 있는 거. 네. 갈비찜이 떠오르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갈비찜이요, 아까 네. 저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도 들어가 있고, 중불에서 조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찜으로 이용하는 거고요. 또 네. 지방이 적은 부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갈비를 일단 구입을 하시면 핏물을 빼시잖아요. 핏물을 보통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빼시는데 네. 핏물 뺄 때는 중간중간에 핏물을 교체시켜 주셔야 돼요. 찬물을. 그게 중요하죠. 네, 핏물 뺀 게 다시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 아무래도 지방이 조금 적게 드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요 앞에 물이 하나 끓고 있었어요. 뭐냐면 네. 바로 쌀뜨물에다가요. 대파 잎하고 양파 껍질을 넣고 좀 끓였어요. 대파잎, 양파 껍질. 네. 그렇게 하면은 이게 향신채 효과가 나서 네. 갈비에 그 뭐랄까요? 그 누린내라든지 잡내가 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찬물에 헹궈서 갈비를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하얀 쌀뜨물이 있었거든요. 네. 이 쌀뜨물에 갈비를 데쳐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고기 탓하거든요. 음식 만들어 놓고 뭐 네. 냄새 난다, 뭐 네, 질기다. 맞아요. 우리가 요리 방법을 몰랐던 맞아요. 거예요. 오늘 네. 육으로 갈비찜 맛있게 만드는 법 알려드립니다. 이제 네. 양념장을 시작할 네. 건데요. 이제 약간의 갈비찜에 계피 향이 나면 좀 좋아요. 그래서 냄비에다가 계피를 조금 넣고 한번 끓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계피는 건져내고 물을 좀 식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청주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간장. 그리고 제가 아까 배즙, 건지까지 다 넣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양파즙도 같이 들어가는데 마찬가지로 건지도 같이 들어가요. 양파랑 고기랑 같이 먹어야 좋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설탕이 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매실청도 반반씩 넣고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약간의 참기름, 참기름도 같이 먹으라고 하셨는데 들어가는군요. 어디나 마늘, 빠지죠. 그리고 고춧가루. 참 이 갈비찜 양념장은 사랑스러운 조합이네요. 네, 아주 네. 맛있죠. 네. 근데 요거를요, 갈비찜 하시기 전날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서 한번 숙성시키면 훨씬 더 맛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갈비찜에다가 이제 버무리는 일만 남았어요. 네. 제가 버무릴 건데, 일단 이렇게 해서 버무려 주세요. 핏물을 갈아주면서 핏물을 빼고 쌀뜨물에 저희가 데쳤습니다. 이 갈비를. 네, 쌀뜨물에다가 양파 잎하고 그다음에 양파 대파, 껍질 양파 있죠? 껍질. 그거하고 네. 대파 뿌리 같이 넣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1시간 정도 갈비를 재우고 난 다음에요. 냄비에다가 담아요. 제가 일부러 이제 추석이니까 네. 가마솥을 좀 준비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갈비를 다 넣고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채소를 넣어야 맛있는데 일단 이렇게 해서 먼저 얘를 끓여요.
아, 채소를 미리 넣고 끓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먼저 갈비부터 끓여요. 넣고. 이렇게 다 하고 난 네.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채소를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떤 채소를 준비하냐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대파, 네. 그다음에 마늘,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열매죠. 밤하고요. 그다음에 은행, 그다음에 대추, 그다음에 무하고 이게 당근인데 무랑 당근을 돌려 깎으니까 훨씬 더 그쵸, 훨씬 더 이쁘죠. 정성이 들어가고 이쁘네. 근데 순서가 있어요. 넣는 순서가. 네. 어떤 게 있냐면은요. 일단 이렇게 갈비를 집어넣고 갈비가 네. 끓기 시작하면 마늘을 먼저 넣으세요. 아, 약간 향신채 그쵸. 같은 느낌이 그래야 드는. 훨씬 더 네. 갈비가 굉장히 깊은 맛이 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대파. 네. 그래서 한 소끔 뚜껑 덮고 푹 끓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무하고 당근.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 밤하고 대추하고 은행 넣어주시면 끝이에요. 향신채부터 넣고 익는 순서 따라 넣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러고 나서 저희가 지금 가마솥에 푸짐하게 예. 이렇게 끓이고 있어요. 어때요? 이게 제가 지금 순서대로 다 넣은 거예요. 진짜 오늘 향이 어떠세요? 고기 굽는 연기 그리고 갈비찜 냄새 정말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이게요. 보시면 이리 오세요. 한입 드시고 예. 가세요. 드시고 가세요. 네. 육으로 만들었는데 굉장히 윤기도 네. 좋고요. 네. 그다음에 갈비 어때요? 그 육질 자체가 굉장히 선생님 연해요. 맛을 좀 빨리 네, 보는 게 요거 좋을 것 한번 같아요. 잡숴보시겠어요? 네. 유부 갈비찜 맛은 어떨지. 네. 네. 선생님 제가 요거랑 밤이랑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한번 잡숴보세요. 익었다. 네. 무쇠솥에다가 하니까 네. 저는 고기 듬뿍 네, 있는 거 드려야 듬뿍 있는 되는데. 걸로 주셔도 되고요. 네. 네. 여기. 어차피 뭐 방송 끝나고 먹을 텐데. 참. 네. 이렇게 잡수세요. 저는 이제 유부 감사합니다. 갈비찜의 이 갈비 육질이 어떤지 네. 너무 궁금해요. 네, 고기 쪽으로 네. 제가 드릴게요. 네, 좀 주세요. 거의 탱글탱글 확 익어가지고 네, 대충 가요. 네, 네. 이렇게 잡숴보세요. 요 갈비찜은요, 국물까지 맛있어요. 그리고 무하고 당근에서 단물이 확 빠졌기 때문에 훨씬 더 갈비찜의 풍미를 네. 확 일으켜주죠. 네. 이거는 저 밥 비벼 먹어도 좋고 네. 여기다가 당면 넣어가지고 같이 먹어도 나중에 그렇게 드셔도 괜찮죠. 네. 네, 정말 노른내 안 나고 야들야들하면서 살도 담백하고 좋네요. 네. 네. 아우, 이렇게 해서 훌륭해요, 훌륭해요. 저희가 이번에 좀 이렇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소고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은수 씨 행복하시죠? 네. 요즘에 가성비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그 좋은 고기 많이 드시고 네. 건강 챙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박조 아나운서가 오늘 큰 상 받아요. 네. 아유, 예, 뭐. 부끄럽네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상 받는다고 소고기 잡았네요. 잡았네요. 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 내일 예고해드릴게요. 암보다 무섭고 죽음보다 두려운 병으로 꼽히는 치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내일 이 시간 치매에 걸리는 원인부터 예방법을 알아보고요. 가족들의 간병 걱정을 덜어줄 노인 장기 요양보험 서비스까지 치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들이 뒤지게 만들게요. 이순신. 이순신の首はこの脇坂が討ち取ろうぞ. 적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미안해요. 나는 싸우다 죽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核欲の